안녕하세요. 가죽공예가 한입니다. 여기 1년이 조금 더 지난 지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갑을 리폼해 보려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해치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류 요리사가 회칼로 참치를 해치하듯 저는 쪽가위와 송곳으로 지갑을 해치합니다. 가죽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심해서 실을 풀어줍니다. 이 지갑은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한 지갑이지만 너무 평범했던 탓인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진열장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반대쪽도 빠르게 실을 풀고 분리시켜줍니다. 이렇게 전부 분해하고 다시 조립을 하려면 새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왠지 새로 만드는 것과는 다른 뿌듯함이 있습니다. 지갑을 뜯어낼 때는 왠지 모를 쾌감이 있습니다. 안쪽 카드 포켓도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분리시켜줍니다. 얇은 가죽일수록 뜯어낼 때 가죽이 늘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지갑에서 나온 아니 실입니다. 이제 지갑에 어떤 식의 포인트를 줄지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저는 제 감을 믿고 손이 가는 대로 작업을 하였지만 노트에 미리 그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사실 귀찮아서 대충 했습니다. 이제 칼을 이용해 선을 따라 잘라주도록 합니다. 저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칼을 사용하는데 촬영용 칼입니다. 칼 이름을 물어보셔도 저도 모릅니다. 저도 평소엔 커터칼을 사용하고 커터칼이 짱입니다. 이제 디바이더를 이용해 바느질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잘린 가죽의 양쪽으로 선을 그어서 X자 모양의 스티치를 이용해 빈티지해 보이도록 연출할 것입니다. 바느질이 조금 사실 많이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멋집니다. 바느질 선을 다 그렸다면 디바이더를 벌려 양쪽 선 간격에 맞춰주고 적당한 바느질 간격으로 마킹을 해주도록 합니다. 뭐든 항상 적당이란 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약 4mm 간격으로 마킹을 했는데 진짜 대충 적당한 간격으로 마킹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너무 간격이 촘촘하면 바느질할 때 겁나 귀찮아서 후회합니다. 이제 마킹한 곳에 바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구멍을 뚫어줍니다. 저는 0.2mm의 엄청 작은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망치로 뚫어주게 되면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아플 수 있으니 여러분은 송곳으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워낙 망치질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정도쯤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저는 식은 죽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걸 먹는 건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엄마가 해주는 해독 주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즐거운 바느질 시간입니다. 실을 가져와서 가죽에 잘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하고 적당한 양을 잘라 바늘에 묶어줍니다. 바늘에 실을 묶을 때는 묶이는 매듭이 생기지 않게 바늘로 3번 관통해서 묶어줍니다. 신기하죠? 실 양쪽 끝에 바늘을 2개 묶어주고 바늘 2개로 바느질을 합니다. 지금 하는 바느질은 X자 스티치라는 바느질입니다. 하는 법은 어렵지 않고 신발끈 묶는 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ABC 마트에 있는 신발에 다 신발끈을 묶어주겠다는 각오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집에 버리긴 아깝고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가죽 제품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리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땅히 뜯어볼 만한 가죽 제품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안방으로 가서 농 깊숙이 있는 엄마의 가방을 가져와 쪽가위와 송곳을 이용해 뜯으면 5살 때 다 벗긴 채 문 밖으로 쫓겨났던,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귀여웠던 추억을 다 큰 성인의 몸으로 다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나의 가방을 누나 가방 잘못 건드렸다가 뚝배기 깨집니다. 헛소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한쪽 바느질이 끝이 났네요. 가위로 자르고 라이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마저 바느질을 하고 마감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곤 잘 나온 바느질을 보면서 한번 감상해줍니다. 감상은 그쯤 해두고 다시 지갑을 조립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안쪽 카드 포켓부터 본딩을 합니다. 본드를 사용할 때는 본드 냄새가 아주 독하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본드에 취해서인지 카메라 앵글을 가리고 서서히 카메라 원샷 욕심을 내는 제 정수리를 감상하시죠. 제 정수리 감상, 아니 본딩이 끝이 나면 단면을 잘 맞추어 붙여주도록 합니다. 삐뚤게 붙여지면 바느질 구멍이 틀어져 바느질할 때 고생을 하기 때문에 잘 붙여줘야 합니다. 이제 안쪽 카드 포켓 부분만 먼저 바느질을 해줍니다. 빠르게 한쪽을 끝내고 반대쪽도 바느질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외피와 내피를 조립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본딩을 합니다. 대충 꼼꼼하게 본딩을 해주고 붙여줍니다. 이때 너무 대충 붙이면 바느질 구멍이 하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느질할 때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지갑의 단면이 잘 맞도록 붙여줍니다. 다시 바늘에 실을 꿰주고 또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나는 혹시 전생에 미싱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싱은 빠르기라도 하지. 그래도 저는 바느질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미싱이 불었습니다. 저도 작업실에 오래된 미싱이 하나 있는데 바느질은 제가 다 합니다. 미싱 쓰는 법을 모릅니다. 이제 완성이 아니라 지갑을 다시 붙이면서 층이 생긴 단면을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사포를 가져와 열심히 갈아줍니다. 사포는 너무 거친 사포를 사용하기보단 조금 고운 사포로 많이 문질러줘야 지갑도 상하지 않고 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어깨에 빠질 정도로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어깨가 빠지고 아니 사포질이 끝이 나면 단면 마감제를 발라줍니다. 약이 넘쳐서 지갑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며 발라줍니다. 그러곤 우드 슬리커라는 나무 토막으로 약 바른 곳을 문질러줍니다. 저 약품의 이름은 토코놀이라고 하는데 천연약품이다 보니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러면 꼭 먹어도 되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던데 왜 드시려고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드시고 배탈 나도 책임 못 집니다. 드시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 단면 마감용으로만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 매끄럽고 반짝반짝 광이 나는 지갑의 단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어 쌓인 먼지와 푸석푸석해진 지갑을 구두솔로 닦아내줍니다.
이제야 완성입니다. 지갑에 카드랑 지폐도 넣어봅니다. 딱 맞게 잘 들어가네요. 바느질 한 개만 추가했는데도 지갑이 완전 새롭게 보이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더한이었습니다.